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이거 하면서 이제 카메라가 안 무서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줌의 MC를 맡은 홍성엽입니다. 해줌 대여 사업을 맡고 있는 원은정입니다. 해줌에서 테마로 활동하고 있는 발전사업 담당자 김현섭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저희가 이벤트를 걸었는데 100여 개가 되는 질문들 중에 괜찮은 질문들을 골라서 담당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질문 중에 태양광은 어떤 집이나 모두 설치가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 집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대여 사업은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 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대신 단독주택의 경우 이제 미등기 주택은 안 되기 때문에 등기가 난 곳이 이제 필수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업의 경우 최근 1년간 평균을 냈을 때 200kWh를 넘어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사항이 하나 있고, 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 지원받는 사업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골 주택에 뭐 이런 건축하면서 태양광 효율을 설치하기 위해서 패널 면적이나 뭐 설계 단계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선 해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 설치를 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주택 준공이 난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고, 면적은 한 5평에서 6평 정도 있다면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향이 잘 맞아야 발전량이 높기 때문에 남향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여 사업이니까 무조건 기준이 3kW 기준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여 사업과 주택 지원 사업 모두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3kW로 설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중에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한가, 또 월 수익이 500만 원 정도로 창출하려면은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월 수익 500만 원 정도로 역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실. 토지라고 정하고 단일 규모라고만 가정을 하면은, 제가 지금 역산을 정도 해서 월 500만 원 정도다라고 한다면 아마 발전소 용량이 350에서 한 400kW급 규모는 돼야지 판매 단가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규모를 설치를 하려면 지금 최근에 자주 사용하는 400W 모듈 기준으로 한 870에서 1000장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 면적이 한 1200에서 16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자본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본인이 순수 100% 자본만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본인이 여유가 된다, 아니면 금융지원을 이용하겠다, 뭐 이런 의사표현이 좀 더 중요하겠죠. 복합적인 질문이 있어요. 초기 비용이라던가 월 수익률, 정부 보조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지금 뭐 많은 업체들마다 금액은 다만 다 다르게 말을 할 건데, 보통 100kW 기준으로 인허가, 자재, 시공 이렇게 했을 때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500이냐 뭐 이렇게 기준을 나눴을 때 나오긴 하는데, 100kW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토지는 월 한 150에서 160 사이, 그리고 건물인 경우에는 월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정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이게 사업주가 자신의 여건이나 설치하는 장소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얼마 된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설치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이거 가지고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뭐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는 건 되니까요. 손익분기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손익분기점은 그럼 어느 정도로 뭐 몇 년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여 사업의 경우 대여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전력량에 따라서 절감되는 폭이 각각 고객님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4, 5년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길게는 당연히 대여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7년이 지나고 나서는 대여료가 납부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양도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수익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여비,
그러니까 정수기처럼 이제 렌탈하는 그런 비용으로만 내고 나머지는 7년 정도 있으면 대여비를 안 내니까 이윤이 더 많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발전 사업 쪽은 100kW 기준으로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손익분기점 시점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100%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건물비 100kW 발전소의 기준 약 9년에서 10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잡고 있고요. 만약에 금융 지원을 받아서 자기 부담이 30% 미만이다 할 경우에는 5년 이하로 좀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 질문에 보니까 여름이랑 겨울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런 이제 수익 차이가 많이 나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지역에 따라서도 수익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보면 수익은 봄과 가을이 가장 높고요. 여름, 그 다음 순으로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의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나 장마철로 인해서 아예 감소 요인이 생기게 되고요. 겨울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조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발전소 수익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지역별로라면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음영 요소가 있냐 없냐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전소들이 있고 음영 부분도 없고, 하지만 강원 지역 같은 산간 지역에는 지형으로 인한 음영이 많아서 발전소가 좀 덜 있죠. 지역적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그리고 가장 궁금해할 전기료 절감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었는데요. 질문을 보면 태양광 설치하면 전기료 절감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전기료를 쓰고 이게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정말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우선은 당연히 전기료 절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시고요. 우선 1, 2만 원 쓰면 당연히 설치하셨을 때 이윤이 없겠죠. 최소 5, 6만 원 이상 쓰신 분들에게 해주는 권유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양심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적게 쓰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설치는 해드릴 수 있고요. 보통 한 87,000원 정도 전기요금을 쓰신다고 하면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대신에 겨울에는 아까 현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조량이 짧기 때문에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6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은 해줌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평균적으로 5, 6만 원 이상이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절약이 되는 거죠? 저희 고객님 중에 5만 원 정도 쓰신 분이 이제 고지서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네, 봄철이었는데 한 기본료라 이런 거 내셔서 한 5,000원 내외 정도 나왔던 걸로. 할인이 된다는 거죠? 아니요, 5,000원 내외를 내시는 거죠. 놀랐죠? 그러면은 거의 80에서 9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사용하신 전기량에 따라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잉여 전력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조량이 많은 계절에 잉여 전력이 생길 것 같은데 이 잉여 전력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하냐,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에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적을 것 같은데 여름에 발생한 전력을 겨울에 끌어 쓸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끌어 쓸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끌어다 쓸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발전되는 낮 동안에는 발전된 양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전이 안 되는 이제 밤에는 한전 전기를 지금처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세요. 발전이 많이 됐는데 나는 전기를 별로 안 썼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 경우에는 전기가 당연히 발전된 게 남아있겠죠. 한전으로 보내신 거에 대해서 이제 한전이 갖고 있다가 그 다음 달로 이월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월이 되냐 질문을 또 많이 주세요. 1년 내에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고 태양광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잘 갖고 있다가 많이 쓰실 때 계속 그 다음 달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겨울철에는 발전이 적게 되겠죠. 아까 현서님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 봄, 가을에 해가 제일 길 때는 발전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봄, 여름, 가을에 전기를 많이 안 쓰신 분들은 겨울에 또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전 사업 쪽에서는 절감이라는 것보다 이제 효율 면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준을 잡아서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일단 발전 사업은 어떤 뭐 수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만들어진 전기를 다 판매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이나 이런 부분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모듈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보통 19에서 20%라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효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한 장의 모듈이 갖고 있는 용량에서 이만큼의 효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면적에서 받아내는 태양광 에너지를 얼마나 전기 저에너지로 전환을 하냐 비율이거든요. 이게 에너지 보존량의 법칙, 이거에 따라서 태양광 에너지가 100%가 들어간다면 이 중에 19에서 20 정도만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한다는 뜻이라서, 이거를 좀 효율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효율 자체에서 좀 정말 어떤 효율인지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연재해로 파손이 될 경우에는 태양광이 쪽으로는 무상으로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 우선 제주도 쪽에 거주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염려를 합니다. 대여 사업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보험이 필수이기 때문에 모듈이 불쌍하지만 날아갔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 가능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보험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시 유상으로 돈을 지불하고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발전 사업도 사실상 자연재해, 즉 천재지변이라는 조건 하에 파손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증을 하고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폐기된 태양광은 재활용이 될 수 있나요? 우선은 패널은 이제 파손 정도에 따라서 재활용은 가능하긴 한데, 유리, 알루미늄, 셀 등을 이제 재활용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 자체를 다시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그렇게 사용은 어렵습니다. 패널 안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파손이 많이 일어나는 데는 유리 부분인데, 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리잔이나 이런 정도의 유리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화 유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전면 상에서의 충격은 조금 더 강하지만, 강화 유리 특성상 이제 가장자리에서의 충격은 좀 약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강화 유리는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 받은 부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열이 가버립니다. 약간 그런 부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요. 보통 아파트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판이 거주하고 있대요. 네, 그로 인한 뭐 건강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안 좋은 게 있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파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 지금 노트북보다도 안전한 게 태양광 패널입니다. 저희가 이전 컨텐츠 같은 데 보면은 노트북에 뭐 150분의 1 정도의 아주 미미한 전자파가 흐르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보다 저희 셋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이 노트북 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한 150배는 안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데, 안전하다는 거, 태양광을 어디에서든 설치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장소가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양을 잘 받는 남양, 남서, 남동양 쪽으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 이제 음영이 지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발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은 양심적인 회사에서 현장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 고객님들은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해줌이랑 하고 싶은데 설치를 해도 발전량이 잘 안 나오는 거를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진 않고 있고, 설비를 설치를 한 것뿐만 아니고 이후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잘 되는 업체, 해줌으로 해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게 검토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그 어떤 거를 검토를 하게 되는지. 우선은 설치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음영 요소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그리고 당연히 전기요금을 현재 얼마나 쓰고 계신지, 1년치 전기 사용량은 저희는 다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등등.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태양광을 미리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지도 살짝 예측도 가능하지 않나요? 평균 발전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의 절감 예상은 해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건 당연히 또 써보셔야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어야 저희가 문의가 들어오면은 뭐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본다던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심하게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기타 질문들을 좀 재미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1년에 어느 정도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kW 발전소가 1년 동안 발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TV를 24시간 켰다고 했을 때 1300일 정도 켜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300일 정도 켜실 수 있으니까 어림잡아 4년 동안 켜도 되는 전기죠.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면 정말 태양광으로 다 생활이 가능할까? 해가 24시간 떠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거? 저희가 보통 4시간, 뭐 3시간 이런 발전 시간이 있는데 그거 뭐 아니면은 뭐 24시간 떠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많은 다른 자본가들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북한만 봐도 다 태양광을 쓰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북한은 뭐 한 명이 뭐 하라고 하면은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하려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개편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들 중에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한 분은 재미로 뽑아도 되잖아요. 네, 저는 그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그분 한 번 일단 뽑고요. 북한은 되는데 왜 안 되냐. 참신하지 않나요, 질문? 그 정도면?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발전 사업 쪽 부분이면 아까 월 수익 5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약간 좀 구체적으로 되게 알아보시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 정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운정님은? 저는 뭐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지만 잉여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잉여 전력에 대한 질문과 전기료 절감, 날씨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이 질문을 주세요. 계절 변화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해는 항상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건 당연히 이제 수익이에요. 수익 쪽,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 이런 걸 질문했던 질문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저희가 이렇게 선택한 분들 5분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 질문 Q&A는 여기까지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